안녕하세요. 토토요레카 토레카입니다. 어김없이 헬요일이 돌아왔네요. 헬조선에 헬요일을 보내고 있는 구독자분들을 응원하는 토레카가 추첨을 통해 5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공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대한민국 축구사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수비수면 수비수, 미드필더와 공격수까지 모든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 그라운드의 유비 바로 유상철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의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은 아직도 생생하죠. 이걸로 경기에 세기를 박으며 월드컵 본선 첫 승을 신고했었는데요. 그때 광화문 광장에서의 열기는 아직도 몸을 들썩이게 하네요. 유상철은 1994년 울산 현대에서 데뷔했습니다. 그때 당시 포지션은 수비수였습니다. 데뷔 첫해 K리그 베스트 11에 오를 정도로 수비수로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유상철에게는 강력한 킥과 공격 본능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드필더로도 뛰기 시작했는데요. 1998년에는 미드필더로서 K리그 베스트 11에 오르는가 하면 같은 해 K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그 후 일본으로 무대를 옮겨 2000년과 2001년 J리그에서 활약 후 2002년 울산 현대로 재복귀했는데요. 이때는 그의 공격 본능이 최고조에 달아 공격수로 뛰며 K리그 베스트 11 공격수 부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그 후 유상철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2003년과 2004년 J리그에서 우승컵을 연속으로 들어올립니다. J리그 2연패 이후 30대 중반이 된 유상철은 마지막 시즌을 고향팀 울산현대에서 보내며 선수 생활을 마쳤습니다. 유상철에 대한 기억은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더욱 익숙한데요. 유상철은 1994년 미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처음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대표팀의 부름을 받으며 1998년 프랑스 월드컵과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출전하였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124경기에 출전했고 1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18개의 득점 중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벨기에전에서의 골은 그의 투혼을 보여주었던 장면 중 하나입니다. 벨기에전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첫 경기였던 멕시코에게 아쉽게 1대3으로 패하고 네덜란드에게 0대5의 대패를 당하며 침울한 분위기의 대표팀은 벨기에와 경기를 펼쳤죠. 이미 탈락이 거의 확정되었었는데요. 주장 유상철은 팀의 중심에서 투혼을 보여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골을 기록하며 대표팀의 자존심을 지켜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는 그 골, 2002년 한일 월드컵 조별경기 폴란드전 골이죠. 그때 당시 폴란드의 골키퍼는 리버풀의 수문장이었던 춤덱으로도 유명한 두덱이었는데요. 두덱마저 손을 쓰지 못할 만큼 강력한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피파 온라인에서나 나올 법한 중거리 슛이네요. 한국 축구계의 한 획을 그은 유상철은 2010년 모방송에 나와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직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 지나가면 그저 사람이 지나간다고만 느껴질 뿐 잘 보이지 않고 야간 경기에서는 시야가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상철은 포기하지 않고 끈으로 축구공을 묶어두고 감각으로만 헤딩을 하는 경지에까지 이를 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 2002년 히딩크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 모두가 몰랐다고 하는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선수 생활을 끝낸 유상철은 현재 한국 최고의 유망주를 발굴해 키우는데요. 바로 이강인입니다. 유상철은 KBS ETV에서 했던 나라라 슛돌이 2기부터 감독을 맡아 슛돌이 5기까지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며 축구 시합을 하는 예능 프로에 출연하였는데요. 슛돌이 3기에서 7살의 이강인 선수가 나왔었죠. 당시 유상철은 이강인을 보며 7살 같지 않다며 극찬을 했고 마지막 화에서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었는데요. 선수로서도 최고였던 유상철은 이미 이때부터 지도자로서도 눈부셨습니다. 그 후 유상철은 2009년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감독직을 맡으며 첫 정식 지도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대전 시티즌 감독으로 부임했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울산대학교 축구부 감독을 맡아 2년 연속 대학축구대회에서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전남 드래곤즈의 감독으로 정식 임명되며 5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5월 인천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시에서 지원하는 시민구단입니다. 때문에 기업이 운영하는 구단보다 예산이 적어 K리그에서는 약팀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잔류왕, 생존왕 등의 별명이 붙을 만큼 2014년부터 매 시즌 강등권에서 탈출하며 K리그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하위권에서 맴돌다 시즌 막판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2개의 K리그 팀 중 12위를 한 팀은 K리그 2로 강등되고 11위를 한 팀은 K리그 2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패하면 강등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유상철 감독은 11월 19일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홈페이지와 구단 SNS에 팬 여러분께 전하는 편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서 유상철 감독은 췌장암 4기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유상철의 건강 이상설이 돌기 시작했었는데요. 췌장암 4기라네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투혼으로 감독 자리를 버텨온 유상철 감독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날 승점 34점의 12 인천과 승점 33점의 11위 경남과의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시즌 최종전이자 단두대 매치로 불리우는 승강전에 가야 할 팀이 확정되는 경기였습니다. 두 팀 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인천은 비기기만 해도 승점 1점이 앞섰기 때문에 12수성이 가능했는데요. 유상철 감독은 비기기만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우리는 이곳에 이기려고 온 것이라며 지키는 경기를 할 생각은 없다. 90분 내내 압박할 수는 없지만 압박할 때와 내려설 때를 명확하게 구분해 경기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은 경남이 인천을 압도했습니다. 슈팅 횟수도 8대1로 경남이 인천을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경남은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며 아쉽게 전반전을 마쳤고 후반전에도 팽팽한 균형이 깨지지 않으며 0대0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역시 잔류왕 생존왕이었습니다. 유상철 감독은 후반에 끝날 때까지 라인을 올리라고 소리쳤는데요. 경기 전 말했던 지키기 경기를 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상철 감독은 인천 감독으로 부임하며 인천 팬들에게 강등당하지 않고 잔류를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인천 팬들은 경기 후 남은 한 가지 약속도 지켜줘 라는 플랜카드를 꺼내며 유상철 감독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한국 축구 투혼의 아이콘 유상철 감독의 케어를 빕니다. 건강히 돌아오겠다던 약속 꼭 지켜주세요. 이 영상에서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